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도 지난 11월 한 달간의 고공행진에 따른 이 부담감 속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난 5주간의 랠리가 힘을 잃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연일 오름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다우지수가 36,000을 돌파하고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점까지 찍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올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고용시장 둔화 소식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가능성을 보다 강화했지만 반면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만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22%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0.06% 하락 4567입니다. 4567. 나스닥만 0.31% 상승해서 14229.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0.57% 하락해서 3672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애플. 오늘 주가가 2.11%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지난 8월에 이어서 또다시 3조 달러를 넘어서서 현재 시총 3조 8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애플이 성장 둔화와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현금 흐름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 강력한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가진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탄탄한 현금 흐름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 이익 실현에 진심인 기업입니다. 비록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 시장 둔화 등의 우려가 높아도 믿을 만한 종목이라는 투자들의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2.33% 올랐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빅테크주들 중에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오늘은 메타만 0.5% 하락했습니다. 메타는 IBM, 인텔, AMD 등 50여 개사와 함께 AI 동맥을 구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방식의 AI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메타의 주가는 저커버그 CEO의 주식 매각 소식과 스페인 언론 단체로부터의 소송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노조 파업이 덴마크로 확산됐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오늘 1.33%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스웨덴 정비공장 이 정비사들이 시작한 파업에 덴마크 부두 노동자들도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덴마크 항구로 배송을 해서 운송 트럭을 통해 스웨덴에 배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티은행이 이번 분기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최대 16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3거래일을 내리 하락을 했던 엔비디아 주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5.77%나 급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중국의 인공지능 군기를 돕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강한 터라서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중국 변수에 끊임없이 노출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변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괴롭힐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후반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채용 공고가 크게 감소한 데 안도했습니다. 오늘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채용 공고가 약 873만 건으로 전월에 935만 건 대비 급감을 했습니다.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되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17%까지 떨어졌어요. 4.29% 어제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4.2%대를 밑돌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빠른 폭으로 하락하는 데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10년물 수익률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것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면물 금리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채용 공고 수치는 28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채용 공고는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지난 4월에 1032만 건, 이걸 찍은 후에 5월에는 962만 건으로 떨어지고 6월에는 917만 건, 7월에는 892만 건 점점 감소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2달 연속 900만 건 이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서비스 분야 등에서 깜짝 고용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800만 건대로 내려오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둔화하고 있다는 안도감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론자들은 소비지출과 고용 성장률 둔화 등의 연착륙 시나리오 위협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이번 주 후반 발표될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를 주목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명 증가, 이 증가치가 2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월의 15만 명 증가보다는 높은 전망치입니다. 10월 비농업 고용은 15만 명 느는 데 그쳐서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나오준 증가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구재 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디플레이션 추세는 경제 전반이 아닌 가전제품, 가구, 중고차 등의 내구재에 국한되는 가운데 PCE 가격지수가 둔화세를 나타내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시장은 내년 3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 내년 말 4.25%까지 내려갈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5.5%죠. 이것을 고려해보면 내년에 1.25%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는 개선됐다고 나왔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미국의 11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52.7을 기록해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전월치 51.8보다 높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치 52.4보다도 웃돌았습니다. 또 다른 기관 S&P 글로벌이 집계한 11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50.8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앞서 발표된 예비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월치 50.6도 살짝 웃돌았습니다.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불확실성으로 나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2.37달러로 0.92%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